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겠죠? 세션 관련된 얘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쨌든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것까지는 다 테스트를 했고, 아직 화면에 나타나는 버튼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건 아직 안 했는데, 일단은 기능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해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세션, 우리가 이걸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가 직접 세션에 접근하지 않고 RQ라고 하는 친구를 before action interceptor, 컨트롤러까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서 요청에 넣어놓은 거,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는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좀 변경을 시켜줄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가보자면, 이제 세션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세션에,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RQ라고 하는 get attribute, RQ라고 하는 객체를 get attribute로 꺼내서 보관을 하고, 그거 여기에 들어있는 애를 사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로그인 검증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need 로그인 인터셉터에서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단 로그아웃 인터셉터 같은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적이 없으니까 얘는 일단 여기서 처리를 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애초에 세션에 접근하고 있던 걸 RQ로 바꿨으니까 RQ.get 로그인 멤버 아이디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0이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일 텐데, 로그인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로그인을 안 한 상태는 괜찮은 상태니까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건 로그인을 한 상태를 막아야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0이 아닐 때 라고 해서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 라고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두 로그인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를 통해 저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션에 접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얘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세션을 건드리고 있는 애는 우리 코드 중에서 어디 있어요? RQ. 여기서 세션을 꺼냈어요. 여기 말고는 이걸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컨트롤러에 아직 덜 바꾼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바꿔주면 되는 거고, 우린 실제로 RQ에서밖에 안 쓰고 있어요. 컨트롤러에서 이제 쓰는 걸 다 없앨 거니까.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세션에 뭔가 값을 저장하려고 할 때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RQ가. 근데 우리 RQ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걸 하지 않고 RQ에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호출할 겁니다. 왜냐면 해당 세션에 대한 정보는 RQ가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 로그인 할 때, 메서드 실행시킬 때 필요한 정보만 인자로 넘겨준다면 해당 메서드 안에서 세션에 접근해서 이 정보를 내가 세션에 set attribute 할 거야 해놓을 수 있겠죠.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여기다가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은 member.get id 해서 멤버만 넣어 놨었어요. 근데 아예 그냥 멤버를 통으로 넘겨줄게요. 왜냐면은 앞으로 점점 기능이 더 다양해질 때 이제 실제로 회원 번호만 갖고는 좀 부족한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를 하나 통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세션에 set attribute 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RQ 클래스 안에 있는 로그인이라는 메서드는 세션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메서드가? 접근하려면 얘도 열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의미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역 변수 하나 또 만들어서 세션 열어놓고 이 생성자 안에서 꺼낸 세션 넣어놓는다면, 그러면 전역 변수에는 세션 정보 들어있을 거니까 밑에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새로 타입 지정하고 선언해서 변수 만든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녁 변수 세션에 저장하자. 그럼 여기서 저장된 이 정보가 저녁 변수에 들어있을 거니까 그럼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도 this.session 하면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set attribute 할 거고 일단 멤버를 통으로 받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던 대로 얘만 저장을 하긴 할 거예요. member.get id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두 로그인이 실행될 때 결과적으로 RQ에 있는 로그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RQ에 있는 로그인 메서드까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세션에 정보가 저장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지우도록 하고 로그아웃 부분 똑같겠죠? 세션 이거 지워버리고 세션 안 붙고 리퀘스트에 붙어서 RQ 변수 하나 만들고 REQ에 get attribute 로그인 대 RQ죠 RQ 근데 평변환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rq.get 로그인 멤버 아이디 꺼낼 필요 있어요? 이거 통으로 날리고 우리 인터셉터 그 웹 MVC 컨피규어로 가서 USR 멤버 두 로그아웃 로그인 검증해줘 경로 하나 넣어놓으면 얘가 알아서 할 거죠. 그럼 이건 그냥 지워도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똑같죠? 세션에다가 직접 하고 있었는데 이거 누가 한다? RQ가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로그아웃은 인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create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해야 되는 일은 this.session 여기서 remove attribute 해당하는 정보를 지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로그인과 로그아웃의 실제 처리를 RQ 쪽으로 넘긴 것 뿐이에요. 왜냐면 세션을 RQ만 건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구조를 바꾼 거고 얘도 이거 바꿔줘야겠네요. 우리 로그아웃 아직 버튼 처리 안 해서 제대로 아직 동작은 안 하겠지만 어차피 되게끔 만들 거니까 util에 js replace 이런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 어디로 보내요? 로그아웃 하면 보통 어디로 가죠? 메인 페이지 가야죠. 이렇게 이러면 실제로 로그아웃까지 완료가 되고 나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바꾸는 김에 이것도 아예 바꿔버리겠습니다. 리절트 데이터 없애버리고 실패의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JS 히스토리백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두 조인 RD를 리턴하고 있었네. 그럼 얘가 회원 가입이니까 이게 뭐 들어있는데? 꽤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었군요. 얘는 잠깐만. 자, 그러면 검증 가입 성공 했을 때 넘어오는 게 실제 멤버 객체를 넘겨주고 있으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는데요. util에 js replace 해주고 이 자리 첫 번째 자리에는 to join rd.get msg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는 회원가입이 완료가 됐다. 로그인 창으로 보내버릴까요? 일단 이 정도만 해놓죠. 그러면 얘가 가져온 메시지 실패일 때는 이런 거 넘어올 거고 성공했을 때는 이런 거 넘어올 거니까 알아서 치환되어 들어갈 거고요. 일단 이 정도로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지금 우리 그것도 안 했죠? 웹 MVC 여기 아직 추가 안 했어요. add pass patterns usr의 멤버의 to log out 이렇게 이것까지 돼야 실제로 로그아웃 할 때 로그인 검증해 줄 거니까. 그리고 로그아웃 성공을 했다면 지금 아직 로그인 상태구나. 로그아웃이 됐다면 로그아웃 시키고 메인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면 버튼 처리만 해주면 되겠죠? 자, 버튼 처리. head.jsp에서 버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버튼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은 언제 나와야 된다? 로그인 한 사람이 없을 때. 그럼 로그인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버튼이 나와야 돼요? 로그아웃 버튼이 나와야겠죠. 그럼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얘를 로그아웃 그리고 여기를 to 로그아웃 이렇게. 근데 둘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조건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조건 처리를 할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JSP 안에서 우리가 조건문을 쓰려면 어떤 걸 사용하는 거예요? 네, C. 결국 JSTL. 근데 head.jsp에는 JSTL 쓸 준비 해놨어요? 아직 안 해놨죠? 여기 이거 해줘야 돼요. 이런데 가서 이런 거 하나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C, if 이런 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테스트. 여기서 봐야 되는 조건은 뭘까요? 로그인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봐야 돼요. 그 정보 누구한테 들어있어요? RQ한테 들어있죠. 자, 근데 RQ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지금 컨트롤러에서 head.jsp를 그려달라고 요청하는 애는 없어요. 얘는 그냥 독단적으로 여기저기 끼워 들어가는 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모델을 넘겨준다.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만약에 리스트를 그리는 애한테 리스트 요청 받아들이는 애한테 모델을 넘겼을 때 head.jsp 안에 EL 뚫어놓으면 얘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그 방법은 좀 불확실한 방법이고 좀 더 우리에게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지금 RQ 어디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가볼게요. RQ 객체 누가 만들어요? RQ 객체는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만들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쓸게요. 얘가 풍선. 만들어서 어디에 넣어요? 요청에 저장. 자, 근데 우리 요청에 있는 정보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우리 요청에 있는 정보는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애초에 서블릿에서 포워드로 요청이랑 응답을 넘겼어요. 그걸 가지고 스크립트릿으로 요청에 있는 파라미터를 막 꺼내기도 하고 했었죠. 속성 head 어트리뷰트를 하기도 하고. 자, 지금 스프링부트에서는 요청 넘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요청에 담아서 주는 대신에 누구 썼어요? 모델에 담아서 넘겼죠. 자, 근데 지금 모델과 그럼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자, 근데 보세요. 사용법을 잘 보세요. 모델에 담아서 넘겼을 때 JSP가 뭐 모델에 있는 걸 get으로 막 꺼내서 썼나요? 그냥 EL에서 불러다 넣으면 들어왔죠. 대신 불러다 넣을 때 중요한 건 모델에 담을 때 썼던 키. 자, 요청이에요. 요청은 우리 코드 내에 어디에서든지 쓸 수가 있어요. JSP가 요청에 들어있는 걸 꺼내야 될 때 JSP 아티클 매니저에선 request.get 어쩌고를 했는데 여기서는 EL은 애초에 그런 거 안 꺼내고 그냥 키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쓸 수 있어요. RQ가 요청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요청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JSP에서도 요 떠다니는 요청에 있는 애를 너 키 일로 와봐. RQ라는 키 값 일로 와봐. 하면 가져와요. RQ 안에 로그인드 멤버 ID 변수에 값 들어있지 않아요? 그게 0이면 로그인 안 한 거고 0이 아니면 로그인 한 거고 자 아이고 아니야 돌아가 돌아갔어? before action interceptor에서 RQ 객체 만든 다음에 리퀘스트에 저장했죠. 이 순간 이 프리핸들 끝나고 이거 true를 리턴하면서 이 메서드 끝날 때 이 RQ 변수는 끝난 거예요. 근데 재활용이 가능한 이유는 요청 안에 담아놨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백업을 시켜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컨트롤러도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막 요청에 있는 거 붙어가지고 get attribute를 꺼내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모델로 JSP한테 값을 주고 있었는데 우리 사실상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모델이라는 걸 안 써봤잖아요. 그 둘을 지금 섞으면 되는 거예요. 모델의 값을 세팅해서 넘겼을 때 EL로 꺼내 쓰는 방식을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애를 그냥 꺼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리퀘스트는 우리 코드 내에서 그냥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기도 뭔가를 넘겨줬으니까 여기가 이걸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이거 만들기만 하면 여기서 그냥 붙어다가 요청의 정보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세션도 마찬가지였고 모델도 마찬가지였고 알아서 내부적으로 그 세팅 다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JSP에서도 RQ를 그냥 키로.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RQ 객체를 요청에 저장할 때 이 키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JSP에서 얘를 꺼내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죠. 요청에 들어있는 그 키로 나는 지금 이 값을 꺼낼 거야가 된 겁니다. 모델과 리퀘스트가 상당히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 사용했던 리퀘스트의 역할, 정보를 담아서 넘겨줄.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JSP한테 값을 넘겨줄 수 있는 방식이 리퀘스트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모델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기에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 요청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요청이 모델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니까.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키로 꺼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RQ 안에 있는 get logged member ID 이게 호출하면 얘가 갖고 있는 현재 그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의 값이 넘어온다. 자, 근데 물론 EL 안에서 쓸 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우리 어차피 프라이빗을 만들어 나갔자 이 EL 안에서는 이거 그냥 접근 가능하게끔 허용해 줬던 거니까 둘 다 가능한 거예요.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져와 봤는데 값이 0이더라 라고 하면 무슨 경우? 로그인 안 한 경우니까 로그인 보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얘가 영이 아니더라 하면 어떤 경우? 로그인 한 경우. 그럼 로그아웃 보여주면 되겠네요.
잘 동작하는지 볼게요. 현재 로그인을 안 한 상태. 테스트 로그인 했어요. 잘 바뀌었네요. 여기서 로그아웃을 누르면 잘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리스트를 가봤을 때 얘가 로그아웃으로 잘 유지할까요? 하겠죠? 왜냐면 이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지금 그려진 건 헤드에서 그려진 거니까 리스트랑은 상관이 없어요. 상세 보기를 들어가도 당연히 유지를 하겠죠. 얘는 이미 헤드에서 이런 결과를 거쳐내고 그렸으니까. 그리고 뭐 리스트를 그릴 때 헤드를 다시 불러왔을 거고, 그때 당시 얘를 판단했을 거고, 디테일을 그릴 때 얘를 판단해서 가져왔을 거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러면 사실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RQ라고 하는 애를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쪽에서 객체를 만드는 이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청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꽤나 많은 것들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구조가 바뀐 겁니다. 심지어 이게 만들어지는 시점은 컨트롤러의 요청이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상당히 앞에 있는 시점에서 먼저 한번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를 물고 있는 변수는 죽어버리고 요청에다가 백업만 시켜놓은 다음에 그 요청을 따라 움직이는 상태에서 필요한 곳마다 얘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해서 갖다가 쓰고 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코드를 변화시킨 거다. 그래서 지금 며칠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개념들이 새로 튀어나왔고 그 개념들로 코드를 지금 좀 만들어 나갔는데,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얘네들이 흘러가는 그 과정이에요.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흐름. 인터셉터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돼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얘를 어떻게 써내려가냐가 아니라 얘가 어떤 동작을 어떤 흐름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지정한 이런 로직들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느 시점에 어떤 역할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큰 틀과 그 안에서 세부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신다면 코드는 구글에 있는 거 갖다 놓고 내 걸로 바꾸면 끝나요. 개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약간 방금 바버저씨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우리가 로그인 쪽 기능을 이런 식으로 다듬을 수가 있고요. 임포트 정리 한번 해준 다음에 그러면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까지도 지금 완료가 된 거예요. 아직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내일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오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내일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정답을 찾아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혀 지금까지 해보던 방식이 아니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일 모디파이 폼 만들 겁니다. 양식 만들 거예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버튼 눌렀을 때 실제로 수정할 수 있는 그 양식으로 간 다음에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을 받고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수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한 이거는 사실 오늘 했던 거랑 똑같죠? 달라질 게 없어요.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좀 막힐 수밖에 없는, 해결하기 좀 곤란한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두 모디파이 보시면요, 이거 빨리 여기까지만 보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두 모디파이 보면은 이런 과정이 있죠. 자,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디파이로 가요. 모디파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일단 두 모디파이가 되기 전에 모디파이로 일단 한번 가야 돼요. 근데 여기로 넘어갈 때도 권한 체크랑 게시물 존재 여부 이런 거 해야 돼요.
왜? 버튼은 당연히 없는 게시물이 안 나올 거고 번호 없는 글이 안 나오겠지만 누가 강제로 주소창에 치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과정이 modify라고 하는 요청을 빨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었을 때 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modify라는 요청을 받으면 modify.jsp한테 일 시킬 텐데 이런 것도 처리해야 된대요. 얘네들은 리스폰스 바디가 있어야만 하는 애들. 근데 JSP한테 일 넘기려면 얘가 없어야만 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modify 기능에선 그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답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넓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 이제 실제로 모디파이 폼 만드는 것부터 해서 힌트 좀 더 드리고 그 시간 드릴 거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커밋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